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이지만 전사입니다. 오늘은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이나 세금, 전매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에 이어 최근에는 거주 의무 기간까지 적용되고 있다 보니 수익률이 높지 않은 수익형 부동산에 더욱더 관심들을 끌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현재로서 규제 부담이 낮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노후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입이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월세 나오는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가 한 개라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매월 100만 원만 나와도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상가처럼 매월 연금을 주는 곳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주 잘 되어서 매월 300만 원만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못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살기에는 불안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노후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매월 조금씩 모아서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최대 실수령 금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27년간 납입해서 월 226만 9천 원을 받고 있는 66세 남자라고 합니다. 부부가 226만 원을 받으면서 살아가기에는 최저 생계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팁 하나 드릴게요. 국민연금도 앞당겨 받으면 매년 수령 대비 6%가 줄어든 금액을 지급받아요.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신 늦춰 받으면 월 지급액이 36%가 증가하고요. 또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게 되면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2021년 최저 생계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가족인 경우 2021년 최저 생계비 중에서 중위소득은 309만 원입니다. 이 정도 벌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균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에서 받는 월 226만 원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가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월 226만 원은 먹고 사는 정도일 텐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 이상으로 병원비에 대한 비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여유분의 자금이나 별도로 나올 수 있는 일정 수익이 있다면 좋겠지요. 노후에 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주 적당한 투자처이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상가나 오피스텔, 원룸, 창고,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수익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매월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고요. 둘째는 매도 매수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입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통장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존만 하는 형태이니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현명합니다.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든 좋은 점만 보시지 마시고 안 좋은 것부터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래요. 좋지 않은 단점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선택을 하셔도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 중 현금의 흐름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월세를 받는 건데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먼저 소개하는 사람의 정보만 믿고 진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개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내가 안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새로 생기는 상가하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에 분양사들의 말만 믿고 1억에 세 채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만 내고 세 채를 계약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들은 계약금만 내고 세 채를 잡아서 입주 전에 프리미엄 받고 팔고 나오라고 하죠. 아니면 대출 70% 받고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1, 2년 후에 시세 차익도 당연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구로 디지털이나 성수동 같은 주변에 인구도 많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은 수익률도 4%대이고요. 분양가도 올라서 팔면 시세 차익도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생기는 곳들이 주로 신도시 주변인데요. 신도시는 주변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지고 인구 유입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곳에 들어가실 분들은 꼭 해야 한다면 대출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갔다가 공실되어서 수익도 없는 데다가 취득세, 대출이자, 관리비까지 내다가 버티지 못하면 헐값에 다시 팔고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기는 곳들은 시간이 흐르면 임대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수익률도 발생이 됩니다. 그 기간까지 5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여지고요.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그 이상의 시세 차익도 실현시켜 주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호하는 수익형 부동산 몇 곳을 얘기해 볼게요. 역세권 상가인데요.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 유동 인구의 수가 많아서 고객을 유입시키기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매물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세권 매물에 투자를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수요층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역세권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해당 매물이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무조건 좋다고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상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흘러가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유동인구가 적더라도 머무르는 인구가 제법 있는 입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고정적인 고객을 만들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이 입지에 있는 초대형 상권의 경우 유동인구가 엄청나기에 고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 영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고층 오피스텔 투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피스텔 투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고층에 투자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저층보다는 고층이 분양가도 비쌉니다. 고층과 저층의 분양가 차이는 크지만 임대료의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분양가 대비 수익률은 저층 매물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1층 상가인데요. 보통 상가에서 가장 선호되던 층은 1층이에요.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눈에도 잘 띄어서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1층 상가 매물은 시세가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가 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어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상층이어도 어떤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 입지 분석, 공실 관리 등 여러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잘 알아본 뒤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꿈꾸고 있다면 정답만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상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볼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풀어드렸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해당 물건지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주변의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의 유입률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가 건물이라도 입지가 뛰어나지 않다면 성공한 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투자로 이익을 생각하신다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견디는 시간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명한 투자로 부자 되십시오.